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40분이 돼서. 일단, 출석을 좀 부르고 시작할까요? 부를게요. 김선영님. 네. 박성재님. 네. 변충섭님. 네. 송유정님. 네. 신현우님. 신희찬님. 네. 연인호님 오신 거 확인했고, 오유라님. 오효주님. 이정호님. 임진환님. 정연정님 오신 거 확인했고요. 정젤나님. 최현우님. 홍성택님. 자, 여러분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네,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봐주세요. 자, 일단 저번 시간 복습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혹시 안 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수업 시작할 때마다 저번 시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요. 일단 저희 수업 이름이 여러분 R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뭔지 배우고 그 다음에 왜 R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쵸? 자, 빅데이터가 뭐였나요, 여러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좀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것도 맞긴 한데 데이터 양이 많다고 해서 다 빅데이터라고 부르진 않았고요. 몇 가지 조건들이 조금 더 필요했었어요. 일단 데이터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게 빅데이터의 특징이었죠. 그쵸? 그래서 정형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좀 범주화시킬 수 있는 그런 쉬운 데이터들부터 약간 엑셀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부터 비정형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오디오, 이미지, 영상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속도도 빨라야 됐었고 가치도 있어야 되고 정확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특징을 가진 게 빅데이터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다루는 분야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고 했었죠. 데이터 분석가는 약간 이제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통계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직업이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제 그 회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머신러닝은 여러분 말 그대로 기계를 학습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시키는 방법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앞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듯이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생긴 게 강아지야, 이렇게 생긴 게 고양이야 이런 식으로 아예 지식을 가르쳐주는 이런 학습 방법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성함이? 네. 아무튼 이런 방법도 있었고요. 아니면 또 머신러닝 방법 중에 어떤 것도 있었나요? 이제 앞에 선생님이 없고 그냥 학생들한테 그냥 과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굉장히 개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또 고양이에 대한 사진 이런 걸 아주 많이 준 다음에 얘가 알아서 분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키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쵸? 네. 어쨌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분야로 가려면은 조금 파이썬이 필수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툴들 중에는 이런 게 있다고 했었죠. SPSS, SAS 이런 게 이제 기존의 학술 논문을 적는데 약간 많이 사용됐었던 것들이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파이썬이나 R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쵸? 파이썬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일단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라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웹사이트도 만들 수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데이터 분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 정말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이제 파이썬이 R보다 조금 안 좋은 점은
통계 관련해서는 R보다 조금 결과물이 좀 섬세하지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안 좋은 점이긴 한데 그거는 거의 굉장히 작은 단점이고요. 이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반면에 R은 또 어떤 특징이 있었죠? R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계학자가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예 통계 분석이 목적이네. 아시겠죠? 그래서 통계 관련해서는 파이썬보다 조금 더 기능도 많고 결과물도 굉장히 섬세하고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안 좋은 점은요. 파이썬보다는 조금 느리다. 뭐 이 정도는 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R을 배우시면은요. 뭐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툴을 뭐 배운 거니까 그쪽 분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꼭 데이터 관련 분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만약에 다른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데 뭐 논문을 쓰신다. 그때 그 데이터를 뭐 남한테 외주를 맡길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R을 배워서 데이터 분석까지 하고 보고서에 좀 예쁘게 넣고 싶다. 이럴 때에도 R을 배우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R을 배우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케글 소개해드렸었죠. 그쵸? 나중에 어차피 이용할 거긴 한데 케글은 어떤 사이트였었나요? 이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뭐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짠 코드 같은 걸 전부 다 공유하고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아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또 그걸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다 같이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조금 성공적으로 해내는 뭐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개인이 만들어내긴 힘들다고 했었죠. 그때 이 사이트에서 너무너무 좋은 다양한 그런 데이터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크몽은 뭐 그 R을 배울 때 필요한 사이트는 아닌데요.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 수업에서 R을 배우고 여러분이 또 스스로 더 조금 그 공부를 해가지고 좀 많이 쉽게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하셔도 돼요. 용돈벌이요. 어제 설명해 드렸죠. 한번 할 때 뭐 이제 조금 포트폴리오도 잘 돼 있고 좀 잘 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은 뭐 좀 간단하게 해주면 5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한다? 그럼 뭐 3만 원? 뭐 이렇게 하든지 남들보다 좀 싸게? 10,000원? 이렇게 싸게 해가지고 돈 받으면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쵸? 좋겠죠? 아무튼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R 빅데이터에 대한 좀 전반적인 그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진짜로 R 언어를 사용해서 그 통계 분석을 하기 전에 얘도 어쨌든 파이썬보다는 쉽기는 한데 프로그래밍 언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R 언어 사용해서 그런 걸 배우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컴퓨터에 R 언어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할 수 있는 R 스튜디오까지 2개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그러니까 웹형 R 스튜디오를 이용하기로 했었죠. 그쵸? R 스튜디오 클라우드라는 데 들어가서 가입하고 뭐 조금 배웠었죠. 그쵸? 그래서 항상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것부터 배우게 되냐면 일단 데이터부터 배우게 됩니다. 값 데이터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배운 데이터가 뭐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그 클라우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잠깐만. 효준님, 이거 치고 여기 사이트 들어와 주세요. tutu.krgk 치고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시면요, 여러분 이 수업 페이지랑 이 RStudio 클라우드 이 2개는 항상 열어놔 주세요. 시작부터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RStudio 클라우드 들어가는 사이트도 여기 가입해야 되는 사이트에다가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효준님은 여기 들어오셔서 이거 가입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제 이미 가입하셨던 분들은 여기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아마 그 저번에 작업하던 거 그대로 열려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운 게 데이터였는데 데이터가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냥 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름 아니면 나이, 뭐 내가 태어난 지역, 그리고 뭐 true, false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뭐 논리적인 이런 데이터까지 전부 다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R에서 다루는 데이터 타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배워본 거는 4가지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로 나타내는 건 타입이 뭐였다?
캐릭터였습니다. 보통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문자열은 스트링이라는 걸로 많이 나타내는데 R에서는 스트링은 없고요. 캐릭터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얘네들은 조금 중요한 게 문자열들은 항상 이 큰 따옴표로 감싸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 감싸면은 얘는 실행했을 경우에 그 타입을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실행하는 단축키 뭐였는지 기억나실까요? 바로 컨트롤 엔터였었죠. 컨트롤 엔터. 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쳐보니까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이 오브젝트는 객체라는 건데 그냥 이거는 R 언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심장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O라는 이런 숫자. 아무래도 숫자를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여러분. 데이터가 숫자형이 많으니까. 그쵸? 요런 거는 이제 타입이 뭔지 물어봤더니 뭐라고 나온다? 더블, 실수로 나옵니다. 실수.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정수가 사실 기본 값이거든요. 요런 것만 실수로 나오고 1.3, 뭐 3.5 요런 것만 실수로 나오고 이런 건 정수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R 언어에서는 실수가 기본형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5가 이제 정수로 인정이 되고 싶으면은요, 뒤에 꼭 뭘 붙여야 된다? 대문자 L. 이게 롱도 정수인데요. 이 롱의 L을 딴 건데, 이걸 꼭 항상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인티저로 인식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더블이랑 인티저랑 묶어가지고 어떻게 부르냐면, numeric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숫자형이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뭐 1.3 얘는 당연히 실수니까 더블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true, false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건 logical이라고 해서 논리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캐릭터나 더블이나 인티저, 로지컬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자료형 또는 뭐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데이터 분석가 초보들이 좀 많이 실수하는 게 뭐라 그랬었죠? 제가 뭐 가져온 데이터랑 제가 이제 내보내야 되는 데이터랑 그 형식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져온 거는 더블이었는데 내가 내보낼 때 뭐 인티저로 잘못 내보내가지고 뭐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실수가 조금 많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떤 데이터 분석 사업 같은 거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업이었냐면 이쪽 사이트랑 있는 정보를 한데 모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온 정보 중에 하나는 숫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뭐 이런 거 1639를 나타내는데 여기 이렇게 이거 세 자리 갈 때마다 이거 쉼표 찍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고 얘는 똑같은 데이터를 나타내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때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했었는데 제가 이거 두 개를 같다고 표현을 하니까 컴퓨터가 얘네들이 같다고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파이썬이 얘를 인식을 못해요. 얘 이거 쉼표. 그래서 또 이거 막 쉼표 또 막 이렇게 또 리플레이스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대체하겠다. 그래서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입자루를 넣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쉼표인 애들을 그냥 빈칸으로 대체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또 가공해가지고 막 비교하고 이런 굉장히 뭐랄까 귀찮은 그런 단계들을 겪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그 형식 이런 사소한 게 조금 중요하다. 네.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막 헤맸는데 저런 되게 단순한 이유였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자료형 이런 거 배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운 게 뭐였었냐면 출력이었어요. 출력. 근데 여러분 출력은요. 사실 1+1 이런 것만 실행해도 어떻게 된다? 출력을 해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R 언어는 이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간단한 데이터라든지 함수 같은 거는 뭐 꼭 프린트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출력으로 아예 나타나요. 그게 R 언어의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출력을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값을 적은 건지 헷갈리기 때문에 출력을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출력할 때 쓰는 함수는요, 프린트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R에서 패키지라는 걸 많이 쓸 건데요. 패키지가 뭐라고 했었죠? 이제 전 세계의 R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만든 함수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쓰고 싶은 사람 쓰세요.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거라고 했었죠. 그쵸? 지금은 우리가 아직 패키지 같은 걸 깔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안 깔았는데도 얘는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내장되어 있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장 함수도 뭐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함수 배울 때요. 어쨌든 프린트를 하려면은요. 이런 식으로 프린트하고 괄호 열어주시면 되고요. 괄호 안쪽에 출력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보면은 헬로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거를 헬로에다가
따옴표를 안 적고 출력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해보시면 되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헬로라는 건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자열에는 꼭 이렇게 쌍따옴표가 양쪽에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얘가 문자이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근데 여러분 문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따옴표를 안 적는 경우가 있거든요. 뭘까요? 뭐냐면 쟤를 변수로 썼을 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헬로에다가 3을 넣어야지. 이게 여러분, 자, 이것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헬로라는 변수에다가 3이라는 값을 넣으려면요, 는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는 뭐라고 가르쳐 드렸나요? 이 화살표로 가르쳐 드렸죠. 그죠? 이게, 화살표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게, 이 는은 기능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저게 지금 변수를 넣고 있는 거야? 뭐 아니면 뭐 다른 의미야? 이런 식으로.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서, 이 두 개 다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 그런 행위지만 밑에 거 화살표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른 언어에서 이렇게 사용해서 저도 자꾸 이렇게 써가지고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쓰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요. 웬만하면 화살표로 써주자. 네, 그래서 이걸 적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거 실행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여기 환경창이에요. 환경창. 그쵸? 그래서 헬로라는 변수에 3이라는 값을 넣었구나. 이걸 이렇게 얘가 표현을 해줍니다. 그쵸? 아무튼 헬로에다가 3을 넣고 이거를 프린트하고 싶을 때는 이때는 여러분 헬로가 문자열이 아니라 이때는 뭐죠? 저 헬로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여러분? 변수예요? 데이터예요? 아니면 값이에요? 데이터랑 값이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변수예요? 데이터예요? 아니면 문자열이에요? 이때는 데이터죠. 값입니다. 값. 변수일 때는 어떨 때만 변수다? 화살표 왼쪽에 있을 때만 변수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헬로에다가 3을 넣었으니까 이제부터 헬로 대신에 3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프린트 3이랑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줄인 거죠. 그렇죠? 요렇게 적을 때는 쌍따옴표를 안 적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문자열로 적고 싶을 때는 꼭 쌍따옴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값으로 인식하고 싶다. 그럼 안 적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 아까 전에 자료형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type of 어쩌고 type of도 이 아래 내장되어 있는 함수인데요. 요거를 실행하면 뭐가 나온다?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데이터의 그 형식, 자료형, 뭐 캐릭터 뭐 이런 거요. 인티저, 그 더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짱구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얘는 아마 뭐가 출력이 될까요? 당연히 캐릭터가 출력이 되겠죠. 그쵸? 네. 아무튼 출력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거 배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줄바꿈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고 싶을 때는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줄바꿈 대신에 이렇게 역슬래시 n 이걸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R에서는 이 다운표 안에 역슬래시 n을 넣어주면 이거는 잘 인식을 못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했더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얘를 해결하려고 어떤 함수를 썼다? cat이라는 함수를 썼는데요. 얘는 concatenate의 이 cat를 따온 함수로서 연결시키는 그런 함수입니다. 연결시켜서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헬로를 줄바꿈을 하면서 연결시키고 싶으면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헬로하고 띄고 헬로하고 띄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출력된 점에서 조금 거슬리는 점. 여기 두 번째 헬로랑 세 번째 헬로 앞에는 여기 뭐가 있나요? 이 띄어쓰기가 있죠. 그쵸? 왜 그러냐면 이 cat이라는 함수 자체가 이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랑 이어줄 때 띄어쓰기를 해서 이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헬로 적었죠. 여기 헬로 적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기 전에 띄어쓰기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만났어요. 그럼 한번 띄어쓰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헬로로 가기 전에 띄어쓰기를 한번 써요. 그 다음에 헬로를 만났어요. 그럼 헬로 출력. 그 다음에 그 다음 걸로 가기 전에 또 띄어쓰기를 한번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만났다. 그러면 줄바꿈. 그리고 헬로 만나고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아마 띄어쓰기가 없겠죠? 네. 요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cat이라는 함수는 무조건 사이에 띄어쓰기가 이제 그 기본적이다.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출력해 보시면은요. 헬로 월드 이렇게 헬로랑 월드 사이에 띄어쓰기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짱구의 나이는 5살입니다 할 때 이 5를 이렇게 따로 빼서 적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짱구의 나이가 5살이어가지고 짱구 나이가 5살이라는 걸 제가 10번을 말했어요.
근데 이제 1년 후에 6살이 돼가지고 이걸 6으로 다 바꿨어. 그리고 이제 1년이 더 오르면은 또 막 7로 다 바꾸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적은 모든 출력문을 다 바꿔야 되는 게 조금 불편했었죠. 그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걸 썼었냐면 변수를 썼었습니다. 변수는 여러분 변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값을 넣은 다음에 이걸 계속해서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1년이 흐를 때마다 제가 10번 썼던 이거를 전부 다 찾아가서 고치기 싫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변수에 담아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다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5번 출력했을 때 만약에 1년이 흘러서 짱구가 뭐 이제 7살이 되었다고 해도 제가 이거를 7로 바꿔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바꾸면은 여기에 전부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는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x에다가 7을 넣겠다. 이것도 실행해보시면요. 아까 전에 x에 6 들어가 있었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나?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x에 7 들어가 있죠. 여기 환경창에. 그쵸? 제가 만약에 이거 8로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됐죠? 네, 8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변수는요. 컴퓨터에다가 공간을 설정해놓고 지금은 공간 이름이 x인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7을 넣겠다. 이런 뜻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7을 적었을 경우에 이 x 화살표 7 얘를 어떻게 해석한다? x라는 공간에다가 7이라는 숫자를 넣겠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x라고 부르는 거 나 전부 7로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얘는 7이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 건데 이제 여기에 7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8을 넣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7도 들어가 있는데 8도 같이 좀 들어가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변수에는 숫자가 한 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7을 없애버리고 이제 덮어쓰기 돼버린 거예요. 덮어쓰기. 그래서 이제부터는 8로 인식하는 걸로. 7은 이제 없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변수에다가 여러 가지 숫자도 담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벡터라고 해가지고 재밌는 것도 배울 겁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뭐 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A 화살표 5라고 쓴다면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죠? A라는 공간에다가 5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죠? A는 변수고 5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A를 하는 순간 A가 출력되나요? 5가 출력되나요? 5가 출력되는 거죠. 왜요? 이때 A는 변수가 아니라 뭐니까? 값이니까. 그래서 변수가 변수로 인식이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화살표 왼쪽에 있을 때. 이럴 때만 변수예요. 화살표 왼쪽에 있지 않다? 그럼 그때부터는 얘는 이제 제가 오른쪽에 넣어준 이 값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대신 쓰는 거예요, 대신. 그쵸? 얘를 A라고 인식하면 안 되고 5라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 5랑 똑같은 소리인 거죠. 그쵸? 그치만 제가 만약에 A를 A라고 안 쓰고 여기다가 따옴표를 붙여서 쓴다? 그러면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문자열인 거죠. 그쵸? 이때 A는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알파벳 A예요. 알파벳 A. 이런 차이점을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변수에는 숫자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str이라는 변수에다가 하이를 넣은 다음에 출력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우리 이제 더블이라는 자료형 배웠고 인티저 자료형 배웠고 캐릭터 배웠고 또 로지컬 배웠잖아요. 로지컬도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얘는 y라는 변수에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뭐 한번 true를 넣어볼까요? 이것도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y에다가 true 넣고 한번 프린트를 해봅시다. 자, y에다가 true 넣은 거 이거 실행하려면 커서 저쪽 줄에다가 위치시킨 다음에 컨트롤 엔터 치면 된다고 했었죠? 아, 근데 그럼 환경창에 보니까 여러분 변수가 잘 들어갔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로지컬 자료형도 변수에다가 담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밑에 거를 실행을 해보시면 true가 잘 나오는군요. 그죠? 그래서 캐릭터, 더블, 인티저, 그리고 로지컬까지 모든 자료형은 변수에 담을 수 있다. 네. 한 요 정도까지 배웠었어요, 어제.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새로운 거를 나갈 건데, 이걸 여러분, 여기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계속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프로젝트를 바꾸셔도 되거든요. 만약에 프로젝트 좀,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바꾸지 말까? 여기 워크스페이스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다른 이름이겠죠? 워크스페이스로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어제 생성한 프로젝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 프로젝트에서 계속 하셔도 되고 뭐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생성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조금 수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새롭게 생성할게요.
여러분은 안 하셔도 돼요. 새롭게 생성하려면 New 프로젝트 이거 누르신 다음에 New RStudio 프로젝트 여기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효준님은 RStudio 클라우드 들어가셨어요? 가입하셨어요? 아, 네. 그러면은 제가 한 것처럼 New 프로젝트 눌러서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왔고요. 여러분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저는 이거는 0924 이렇게 할게요. 네, 자 처음 들어가면은 아까는 분명히 창이 4개였는데 지금 창이 3개죠, 그쵸? 여기 콘솔 창, 환경 창, 파일 창 이렇게 있는데요. 그 위에 소스 창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었죠? 여기 이거 창 2개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위에 소스 창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이거 조금 이제 보기 싫어서 정리하고 싶다 이러면은 요거 누르시면 돼요. 이거 빗자루 모양 요거 누르면 예쁘게 정리되고요. 완벽하게 사라졌다기보다는 그냥 잠깐 눈앞에서 치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명령어를 적고 실행을 하면은 출력된 결과가 콘솔창에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이거 우리 이거 클라우드 시작한 다음에 환경 설정을 조금 했었어요. 3가지 정도 기억나시나요? 먼저 일단 이거 많이 적었을 때 줄바꿈 되게 하는 거. 지금 이게 돼 있나? 안 돼 있네. 프로젝트 할 때마다 매번 생성해야 되네. 이거 글로벌로 했는데 원래 이런 건가? 이렇게 이거 봐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가로로 움직이는 스크롤만 계속 늘어나죠. 근데 이제 코드가 나중에 길어졌을 경우에 이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었나요 여러분? 툴즈에서 프로젝트 옵션은 이제 각 프로젝트마다 하는 옵션, 그리고 글로벌 옵션은 이제 뭔가 좀 RStudio 전반에 해당하는 옵션이었는데 그때 글로벌 옵션에서 했던 것 같은데 왜 여기 적용이 안 되지? 클라우드라서 그런가? 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글로벌 옵션 들어가 보시면 이 중에서 코드 네, 코드에서 이거 소프트랩 R 소스 파일 즉 이거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동 줄바꿈 기능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소프트랩 이거 체크해 주시고 어플라이 누르면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자동으로 줄바꿈 되는 거. 이거를 해놓으셔야 조금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면 알아서 줄바꿈 되게끔 요런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 할 때 한글 파일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했었다? 이거는 프로젝트에서 했었던 것 같네요. 코드 에디팅. 여기서 이 텍스트 인코딩이 UTF 파일인 게 맞다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체인지 여기 들어가서 이제 UTF 파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글꼴이나 테마 같은 거 바꾸려면은 어떻게 한다? 툴에서 글로벌 옵션 들어가서 어피어런스 여기서 바꾸면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제 이거를 어떤 걸로 해야 제일 잘 보일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흰 화면이 잘 보일지 검은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뭘로 하지? 아무튼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주석 글씨가 잘 보여야 돼요. 주석 글씨. 왜냐면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테마로 해보도록 하겠어요. 파스텔 원다크. 주석이 잘 보여야 되거든요. 주석이 잘 보이나? 네. 이게 조금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막 되게 회색이나 초록색이나 이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석을 걸고 싶으면 앞에 샵 적고 적는 순간 이제 코드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메모하고 싶은 내용을 적으면 된다고 했었죠.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어제 했던 클라우드 설정 한번 다시 해봤고요. 이제 또 오늘 들어갈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들어갈 내용을 조금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어떤 거 배울 거냐면요. 산술연산. 그냥 산술연산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연산 있잖아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를 이제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연산 해볼 겁니다. 비교연산은 그냥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이 더 크다.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 둘이 똑같다. 이런 게 비교연산이에요. 그 다음에 논리연산을 해볼 거거든요. 논리연산은 뭐냐면요. AND랑 OR 이런 게 논리연산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2는 1보다 크다. AND 2는 3보다 크다. 이러면 이게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여러분? 일단 얘를 보세요. 2는 1보다 크다.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쵸? 참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2는 3보다 크다. 얘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그러면 여러분 참이랑 거짓이 AND로 묶여있으면 이 전체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AND로 묶여있을 때는 양쪽 다 참이어야 참이고요. OR로 묶여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죠. 그죠? 네, 이거 뭐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따 어차피 다시 설명해 드릴 거라서. 아무튼 이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형 변환하는 거 배울 거예요. 형 변환. 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형이에요. 자료형. 그래서 캐릭터, 뭐 인티저, 더블, 로지컬 이런 애들을 서로 다른 형으로 바꿔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울 거는 이제 거의 뭐 프로그래밍 언어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조건문과 반복문입니다, 여러분. 조건문과 반복문. 조건문이랑 반복문은요, 그냥 뭐랄까, 제가 코딩 테스트 보려면 그 알고리즘 문제 같은 거 많이 풀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알고리즘 문제 풀 때 그냥 조건문, 반복문 쓰는 게 다예요, 사실 여러분. 물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설계는 여러분이 하셔야겠지만 결국 사람들이 알고리즘 문제 풀 때 써놓은 코드 보면은 그냥 if 들어가 있고 조건문은 if거든요. 그리고 뭐 반복문 뭐 while이나 for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이게 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당연히 쓰겠죠. 그러니까 코드가 너무 늘어나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또 뭐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온다든지 제가 필요한 형태의 데이터만 가져온다든지 이럴 때 무조건 써야 돼요. 네, 너무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거 배울 건데 이거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 안에 다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여러분 앞에서 4시간 동안 계속 떠들어봤자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해를 잘 하는데 막상 해보라고 하면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오늘은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볼 거예요. 네,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산술연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그냥 쉬운 거라서. 네, 뭐 해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더하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 이런 거 출력해봤었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 2 더하기 5를 한다면 이걸 출력하면은요 7이 나옵니다. 그쵸? 뭐 이게 그냥 더하기입니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뭐 빼기를 해볼까요? 빼기는 당연히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곱하기는요? 이것도 그냥 이 곱하기 할 때 여러분 그 X자 쓰는 게 아니라 여기 키보드 한글 자판 위에 있는 8 있잖아요. Shift 8 저거 눌러주시면 곱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행을 해주시면은 16 이렇게 잘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나누기가 조금 중요한데 10 나누기 3 이런 거 하면은 여러분 뭐 나올까요? 이게 다른 언어 하고 오셨던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다른 언어에서는 보통 얘가 의미하는 게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몫을 의미해요. 몫. 그래서 10을 3으로 나누면은요, 여러분 몫은 3이고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3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R 언어에서는요. 뭐가 나오냐면 진짜 나누는 숫자가 나옵니다. 3.33333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R 언어는 기본이 정수가 아니라 실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나눈 그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10을 3으로 나누면 아마 더 갈 텐데 이걸 이제 전부 그 소수점 아래 몇 번째까지 쫙 짜르르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뭐 그 대충 중간에서 이렇게 끊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아무튼 저거는 진짜 그 나눈 숫자를 의미하는구나. 이게 다른 언어랑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나머지. 그쵸? 나머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면 여러분 퍼센트를 이렇게 2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었었죠? 그쵸? 그래서 저거 나머지를 의미해요. 이따가 문제 푸는 거에 이게 다 나올 거라서 지금 익히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몫은요. 몫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퍼센트 슬래시 퍼센트 이거였던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 맞네. 네, 이게 몫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몫을 구하려면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막 이거를 이제 너무 열심히 공부하려고 여러분이 막 포스트잇에다가 적어놓은 다음에 막 이제 자주 가는 곳에 붙여놓고 보면서 외워야지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보고 그냥 그 완전 휘발성으로 날려버리셔도 됩니다. 기억 안 날 때마다 그냥 그때그때 검색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거 목 잘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요. 기억을 안 하고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냥 구글에다가 R에서 목 구하는 방법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발에서 중요한 건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데이터 분석을 잘하려면 어떤 기법을 이용해 볼까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거듭제곱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뭐 3의 5승 이런 걸 계산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거듭제곱이에요. 뭐예요? 거듭제곱. 그래서 이거 실행해 보시면 3의 5승 244이 맞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좀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3 한 다음에 별을 2번, 그러니까 곱하기를 2번 해주셔도 얘도 거듭제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도 막 이거는 거듭제곱이다. 이걸 별을 2번을 쓸 수도 있다.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알아두시면 돼요. 잠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실 산수일 연산은요. 이게 다예요. 뭐 조금 더 복잡한 연산을 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검색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 논리연산까지 하고 해야 되나? 아니야, 논리연산까지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비교연산, 논리연산. 그럼 이제 비교연산 한번 해볼까요? 비교연산이 뭐냐면 이렇게 뭐 이쪽이 왼쪽이 더 크면은 이렇게 오른쪽이 더 크면은 뭐 이렇게 이게 비교연산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크거나 같다 이거는요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키보드에 없잖아요. 그쵸? 얘네를 그냥 따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게 비교연산이에요. 그리고 또 뭐 오른쪽이 크거나 같으면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둘이 같다는 이거만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다는 거는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양쪽이 같지 않다를 표현하고 싶으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 양쪽이 같지 않다를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쵸? 이것도 키보드에 없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1은 5보다 크다, 이런 거. 이거를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여러분, 뭐가 나온다?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요, 비교 연산은 결과값이 논리값이에요, 논리값. 로지컬, true나 false 이런 게 로지컬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결과가 true, false 이런 로지컬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는요, 5가 5보다 작다. 이것도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false가 나오겠죠. 5는 5보다 작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출력했는데 false만 나오네. 이거 출력했는데 이것도 false만 나오네. 이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얘를 조금 예쁘게 그러니까 출력문만 봐도 뭘 나타내는 건지 알 수 있게 예쁘게 출력하는 게 조금 중요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그래서 쟤를 그냥 1이 5보다 크다 이것만 출력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출력문을 약간 정리해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거를 출력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cat이라는 함수는 왼쪽 오른쪽을 이어주는 함수라고 했었죠. 그쵸? 그럼 얘는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문자의 열이었죠. 그쵸? 쟤는 그냥 그대로 제가 적어준 저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가 나온다? 이제 얘가 값이면은 얘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비교연산은 결과가 논리값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는 true 또는 false가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네, 1이 5보다 큰 거는 false다. 이런 식으로 조금 예쁘게 출력이 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출력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여기로 해보자면 이것도 한번 출력해볼까요? 5는 5랑 같다. 5는 5랑 같다. 아이고. 그리고 옆에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true나 false라든지 이런 결과를 적어주시면 안 되고요. 컴퓨터한테 계산하게 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왼쪽은 문자열,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컴퓨터가 5가 5랑 같은지 한번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 결과값을 논리값으로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5는 5랑 다르다를 한번 해볼까요? 네, 다르다 표현하려면 여기 느낌표로 적어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네, 이거 실행하면 뭐가 나온다? false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런 건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의외로 중학생 때 배운 건데 조금 헷갈려서 의외로 못하는 거 이런 거 이거 보고 여러분 x가 2 이상이다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거 초과예요 초과. 혹시 헷갈리실까봐. 그리고 2보다 같거나 크다는요? 이게 이상이었죠? 그쵸? 혹시 까먹으셨으면 지금 그래 x가 3보다 작다 이거는 미만이었고요. 이게 왜냐면 상황이 뭐 몸무게가 60보다 이하일 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꾸 막 이런 식으로 적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거 잘 따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이제 이하다.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얘는 이제 포함인 거고 이런 애들은 포함이 아닌 거고. 그쵸? 네.
그래서 비교 연산도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어렵지 않은 이 지루한 부분을 잘 넘기셔야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도 이상한 데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이걸 안 하고 넘어갈 거면은요, 나중에 헷갈려요, 나중에. 아무튼, 논리 연산을 해볼 건데요. 논리 연산은 뭐냐면요, 두 개의 논리값을 하나의 새로운 논리값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AND, OR, 이런 게 논리 연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요거를 쓴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AND랑 OR을 이 R이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AND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요거. Shift 7. 이거 8 옆에 있는 이거. 요게 AND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5월은요. 5월은 보통 뭘로 표현하냐면 여러분, 역슬래시로 표현을 합니다. 역슬래시가 어디 있는지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다시 알려드리자면, 이게 역슬래시라고 했었죠, 여러분. 요거. 엔터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요거. 여러분 키보드에서 이게 역슬래시예요. 근데 이게 시프트를 하고 역슬래시를 눌러보시겠어요, 여러분? 시프트 역슬래시를 누르면 뭐가 나오나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1이랑 비슷하게 생긴 이런 애가 나오죠? 이게 5월이에요. 이게 5월. 근데 이게 키보드에 따라서 가끔 저거 역슬래시가 나올 때도 있고요. 이거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거 둘이 똑같은 표현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한 키보드에 같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시프트를 누르면 얘가 나옵니다. 얘가 5월을 의미해요. 근데 R 언어에서는 AND도 있고, AND 이것도 있고요. 5월도 있고, 5월 이것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 개씩 쓰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벡터 나오면은, 벡터를 뭐 각각의 자리에 있는 애들을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앞에 있는 애들만 비교하는 건지, 뭐 요런 차이인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한 개씩 돼 있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해볼 거냐면, 만약에 true랑 true를 묶었어요. 네, 이렇게 묶으시면은 얘네 둘, 그러니까 지금 true도 논리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true도 논리형이잖아요. 얘네를 묶어서 이거 하나의 결과값을 논리형으로 내려면은요, 뭐가 나온다?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다? AND로 묶으려면은 양쪽 다 true여야지만 true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true랑 false를 묶는다면은 얘는 false가 됩니다. 그렇지만 5월은 달라요. 이렇게 5월 할 때 이거 시프트 역슬래시 하면 된다고 했었죠? 5월은 양쪽 다 true면 당연히 true고요. 한쪽이 false면 어떻게 된다? 네, 이거 또 true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 이제 중학생 때 배웠던 수학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x가 3이라는 숫자예요. x는 3이에요. 이것도 뭐 이제 변수에다가 값 넣는 거랑 똑같은 소리죠. 만약에 x는 3보다 크거나 x는 이걸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걸 하려면 이게 편하겠네요. x가 3보다 크거나 또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이렇게 x가 1과 4 사이다. 이러면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참이죠. 왜냐면 이거 수직선에다가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1과 4 사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3은 여기 안에 포함이 되니까 이게 참이었었죠. 그쵸? 만약에 이런 걸 물어본다면요. x는 1보다 크거나 또는 5보다 크다. 이거 물어보면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것도 참이에요. 왜요? x가 1보다 크다. 그리고 5보다 크다. 그러면 5월로 되어 있으면 얘가 뜻하는 게 뭐죠? 이거는 둘이 겹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두 부분을 합한 건가요? 두 부분을 합한 겁니다. 합한 거. 그래서 여기 안에 3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여러분 x가 4보다 작고 그리고 x는 1보다 크다. 이게 AND 연산이거든요. AND일 때는요. 둘의 교집합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x가 1보다 큰 거는 여기, 4보다 작은 건 여기잖아요. 그쵸? 겹치는 부분을 따져야 돼요. 그렇지만 5월로 이어져 있을 때는 이거는 이제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그래서 두 개를 그냥 합한 거. 교집합, 합집합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이게 교집합이고 이게 합집합이잖아요, 여러분. A, 합, B 이런 거. 그쵸? 이것도 참. 이렇게 집합 있을 때 여러분 여기 이렇게 교집합 이게 교집합이잖아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AND. 그 다음에 이거 전부 다
요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5월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월은 여러분 왼쪽이랑 오른쪽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그냥 true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and는요. 왼쪽도 만족해야 되고 오른쪽도 만족해야 돼요. 둘 다 만족해야지만 참이에요. 둘 다 참이어야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해달라. 어떤 거를? 왼쪽은 이런 걸 볼게요. 1은 1이랑 같다. 그 다음에 and로 이어주시고요. 오른쪽은 2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제대로 먹힌 거 맞나? 네, 이걸 실행을 해주시면은요. true로 이렇게 나오죠. 그쵸? 왜다? 1이 1이랑 같다는 것도 뭐고, 이것도 true고, 그리고 2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true니까. 그리고 얘네가 and로 엮여 있으니까. 양쪽 둘 다 true면은 무조건 true였었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밑에다가는 뭘 적어볼 거냐면 여기를 반대로 적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왼쪽은 true고 오른쪽은 false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개를 and로 엮는다면 얘는 뭐가 나온다? false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위에 거 그대로 적는데 이번에는 5월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도 참, 오른쪽도 참 둘을 5월로 엮으면 이건 뭐 당연히 true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false로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은 false, 둘이 똑같은데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죠? 오른쪽은 참, false랑 true랑 5월로 엮어야죠 여러분 그죠? 5월로 엮어서 이거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얘는 참입니다. 그러니까 5월로 엮었을 때는 양쪽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고요. and로 엮으면요 둘 다 참이어야지만 참이죠. 그죠? 네. 요런 거. 네, 이게 조금 너무 쉽고 재미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 풀고 이러면 조금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산술연산, 비교연산, 논리연산 배워봤는데요. 이제 문제를 조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재밌거든요. 우리 수업 페이지로 와주세요. 수업 페이지. 27분이네. 그럼 이거 문제 푸는 거 설명만 한번 드리고 쉬었다가 갈게요. 네, 설명은 드릴게요. 제가 문제를 이렇게 열어드릴 거예요. 산술연산. 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F5 누르면 새로 고침 되는 거 아시죠? F5. 위에 있는 F5 버튼. 그리고 새로 고침 해보시면 제가 문제에다가 뭐 하나 열어드렸어요. 문제 푸는 방법만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홍길동의 자기소개 이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누르면은요, 이게 래플2이라는 사이트인데, 뭐 REPL2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뭐랄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RStudio 클라우드처럼 웹 환경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들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커서 그냥 아무데나 잡아주시고 컨트롤 A 눌러주세요. 컨트롤 A. 그럼 전체 선택이 되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주실게요. 복사. 아니 뭐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C는 알고 계셔야 돼요. 컨트롤 C.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전에 이거 했던 여기 클라우드 여기로 넘어오셔서 새로운 창 하나 여시고요. 새로운 창 열려면 여기 New File 이거 아이콘 눌러서 R 스크립트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되죠. 소스 창, 새로운 창 열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위에 있는 게 문제고요. 여기 밑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그 문제를 만족하는 코드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여러분 4개를 올려놨어요. 이 4개를 서로 다른 스크립트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뭐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30분 왜 벌써 30분이 됐지? 지금 30분이니까 40분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세요.